치유의 장소와 인신공양의 장소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톤헨지는 세계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이 시속하론 분서에 따르서는 스톤헨지 중심에 있은 6톤이 상징적인 재단서에 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거대한 돌들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고고학자들은 의뢰 장소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고대 천문대라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장지로 보았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완전히 설명한 해석은 아직 없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그것이 북동부 스코틀랜드에서 운반되었는지와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이 먼 길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스톤헨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별 돌만 보는 대신 인공지능은 수천 개의 측정값, 정렬, 지형 조사, 고고학 기록, 그리고 유적 전체에 걸친 숨은 패턴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단순한 기념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문학, 소리, 기하학, 의식, 그리고 수세기 동안 전해지다가 서서히 잊혔을지도 모르는 지식과 연결된 거대한 체계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이 실제라면 불편한 가능성이 떠오른다. 어쩌면 스톤헨지는 단순한 신전도, 무덤도, 천문대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건설자들이 세상이 곧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달라. 이런 영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스톤헨지는 런던에서 약 144km 떨어진 탁 트인 들판에 서 있으며 거대한 돌들이 고대 기계의 잔해처럼 땅에서 솟아있다. 멀리서 보면 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외곽의 돌들은 사르센석이라고 불리며 높이가 6m가 넘고 각각 무게가 약 25톤에 이를 수 있다. 그것들은 약 32km 떨어진 말버러 다운스에서 옮겨왔다. 그 안쪽에는 더 작은 블루스톤들이 있지만 이 돌들조차 최대 4톤에 이를 수 있다. 많은 돌들이 약 225km 떨어진 웨일스의 프레셀리 힐스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최신 연구는 어쩌면 더 먼 출처를 가리키기도 한다. 스톤헨지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 세대를 거듭한 사람들이 흙으로 된 원형 구조를 다듬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운반하고 세우고 맞물려 끼웠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무거운 돌, 긴 거리, 정밀한 배치. 그런데 금속 도구도 크레인도 바퀴를 이용한 운송도 없었다. 전통적인 설명은 신석기 사람들이 단순한 도구, 믿음, 인내, 그리고 집단적 노력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스톤헨지를 하나의 기념물로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데이터 시스템처럼 읽기 시작했을 때 익숙한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마법처럼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턴 인식 엔진처럼 사용되어 지도, 조사 자료, 정렬, 이상 지점, 기록을 함께 읽었다. 새로 지어낼 필요는 없었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들을 연결하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우리는 스톤헨지를 잘못 읽어온 것일까? 미스터리의 첫 번째 층은 오브리 구덩이다. 바깥 흙 원 바로 안쪽에는 56개의 구덩이가 고리처럼 놓여 있는데 17세기 존 오브리가 처음 기록했다. 일부에는 화장된 인간 유해가 들어 있었다. 일부는 비어 있었다. 또 다른 것들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그 불균등한 간격은 실수로 여겨졌다. 거친 도구와 불완전한 측정의 결과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56개 구덩이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하나의 배열로 표시하자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석에 따르면 그 간격은 무작위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인파와 비슷한 파동 패턴을 닮아 있었다. 그 패턴은 달의 수학적 움직임, 특히 18.6년 주기의 달 교점 주기를 반영하는 듯 보였다. 이는 달의 위치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56이라는 숫자 역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18.6에 3을 곱하면 약 55.8이 되고 거의 56에 가깝다. 이 해석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오브리 구덩이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달을 추적하는 체계, 즉 달 계산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건설자들은 단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땅 속에 암호처럼 새겨 넣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스톤헨지는 거친 기념물이 아니라 시간 측정 체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리가 등장한다. 사르센석들은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았다. 그 높이, 간격, 각도, 그리고 상부를 잇는 가로돌은 통제된 원형 공간을 만든다. 예전에는 이것이 주로 건축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음향 모델링은 스톤헨지의 형태가 소리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누군가 그 안에 서서 손뼉을 치거나 노래하거나 말을 했다면 소리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반사되고 모이고 일정한 방식으로 되돌아왔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해석에 따르면 스톤헨지가 완성되어 있었을 때 그것은 공명공동처럼 작동했을지도 모른다. 특정 지점에 음파가 집중되는 공간 말이다. 이는 정상파와 저주파 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어떤 위치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다른 위치에서는 더 약했을 수 있다. 일부 이론은 특히 95에서 120Hz 주변의 저주파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더라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심장 박동, 감정, 지각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스톤헨지는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몸으로 느끼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인간 유해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화장된 뼈와 재는 스톤헨지 안팎에서 특히 일부 오브리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곳이 죽음과 의식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단순한 매장지나 화장터였다면 왜 이토록 정밀한 기하학과 강력한 음향 환경을 만들어야 했을까? 이 해석에 따르면 가능한 소리 강도 지점들을 인간 유해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연결성이 나타났다. 공명이 가장 강했을 수 있는 일부 구역은 의례적 매장물과 가까웠다. 그렇다면 스톤헨지는 수동적인 신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체험 장치였을 수 있다. 소리, 노래, 북소리, 기하학, 그리고 의식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바꾸고 어쩌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황홀경 같은 경험까지 만들어내는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블루스톤은 더욱 중요해진다. 주변에서 돌을 구할 수 있었다면 왜 무거운 돌을 웨일스에서 가져왔을까? 왜 하필 그 특정한 돌들이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프레셀리 힐스의 많은 돌들이 두드렸을 때 종처럼 맑게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그것들이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 돌들에는 소리의 특성이 있었다. 음향 이론과 연결하면 이 점은 강력해진다. 인공지능 분석에 따르면 블루스톤은 음색 때문에 선택되었을 수 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었고 함께 놓였을 때 일종의 조화 체계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 현대 콘서트홀은 재료가 소리를 형성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다. 스톤헨지는 돌로 만든 선사시대의 음향 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큰 전환은 기념물만 보지 않고 전체 풍경을 볼 때 찾아온다. 지상에서 보면 스톤헨지는 고립되어 보인다. 위에서 보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중심이 된다. 그 지역 전반에는 흙으로 만든 원형 구조물, 봉분, 행렬록, 목재 구조물, 그리고 따로 보면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함께 보면 패턴을 이루는 고대 흔적들이 펼쳐져 있다. 라이다, 지구물리학 매핑, 다중 유적 분석 같은 기술들은 거의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드러낸다. 일부 봉분은 기하학적 관계에 따라 배치된 듯 보인다. 일부 길은 긴 거리 동안 곧게 뻗어 있다. 일부 구조물은 특정 방향과 정렬되어 있으며 마치 하늘의 사건이나 의식의 경로를 표시하는 듯하다. 유네스코와 잉글리시 헤리티지조차 스톤헨지를 고립된 기념물이 아니라 더 넓은 선사시대 의례 경관의 일부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스톤헨지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중심이다. 더 이상하게도 일부 토목 구조와 흔적들은 유명한 석환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돌들이 시작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뜻한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된 설계의 마지막 단계였을지도 모른다.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한 세대의 작업이 아니었다. 수백 년, 어쩌면 500년이나 1000년 동안 이어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더 깊은 질문이 생긴다. 그 지식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라진 문자 기록이 있었을까? 모든 것이 구전으로 전해졌을까? 의례 전문가들이 정렬, 측정값, 의미를 보존했을까? 아니면 문자가 없어도 기하학을 완벽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작위적인 발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어받은 설계처럼 느껴진다. 초기에 계획되고 나중에 완성된 체계 말이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부분이 이어진다.
많은 문명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향상된다. 하지만 스톤헨지에서는 그 반대가 나타나는 듯하다고 이 해석은 말한다. 가장 초기의 배치, 돌 위치, 정렬이 더 정밀해 보인다. 후대의 재배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어떤 돌들은 조금씩 어긋나 있다. 어떤 각도는 약해졌다. 일부 도구 자국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른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해석의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돌들의 평균 오차는 약 3.22cm였다. 후대 단계에서는 약 12.7cm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하다. 이는 후대의 건설자들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스톤헨지는 점점 건설 프로젝트라기보다 희미해져가는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한때는 분명히 이해되던 체계가 세대를 거치며 서서히 흐려진 것이다. 끝에 이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진다. 오브리 구덩이는 달의 주기를 암호화했을 수 있다. 석화는 소리를 형성했을 수 있다. 블루스톤은 공명 때문에 선택되었을 수 있다. 주변 풍경은 더 큰 기하학적 계획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정밀도의 하락은 지식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지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 찾아온다. 왜 버려졌을까? 기원전 1600년 무렵 스톤헨지에서의 활동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포기는 무심해 보이지 않는다. 일부 돌은 조심스럽게 눕혀졌다. 일부 부분은 의도적으로 덮인 듯하며 마치 건설자들이 그 장소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식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영구적인 재료, 즉 돌에 봉인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스톤헨지는 단순한 신전, 천문대 또는 매장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늘의 주기, 소리의 주파수, 의식, 시간, 죽음, 그리고 기억이 서로 연결된 통합체계였을 수 있다. 공식 고고학은 여전히 그것을 선사시대 의례 경관으로 본다. 하지만 이 모든 패턴을 함께 읽으면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난다. 스톤헨지는 무언가의 시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그들이 남긴 암호를 읽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누가 스톤헨지를 지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 했느냐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흥미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달라.